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모욕과 언어폭력에 관한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비속어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욕설을 자제시킬 연구 방법에 관한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 오늘의 X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젠 비속어가 일상화돼 버렸는데요. 갈구지 마.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욕설을 남발하는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입니다. 혹시 욕 뜻이 뭔지 아세요? 잘 정확히 모르는 잘 모르죠. 그냥 주변에서 들린 말 듣고 있어요. 영화에서 본 말 듣고 있어요. 갈수록 심해지는 아이들의 비속어 사용. 지켜보는 어른들은 걱정이 크죠. 조금 전에 오면서 버스 타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 있는 그런 거예요. 경우 많이 보입니다. 말 듣고 누가 이래란다고 해갖고 그게 고쳐지잖아요. 최근 학생들에게 욕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언어 순환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혐오스러운 뜻도 인지하지 못하고 쓰는 학생들은 그 뜻을 알려주면 아무래도 혐오스러워서 좀 욕의 사용량이 줄지 않겠느냐. 욕의 어원을 알려주는 것이 아이들이 욕을 자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욕의 본뜻을 알려주는 것. 과연 아이들의 욕설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평소 사용하던 욕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비속어 좀 사용하세요? 그냥 뭐 엄청 이런 뭔지 뜻을 알겠는데요. 좀 강조하고 싶을 때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합니다, 이거. 나는 많이 그런 뜻을 알고. 대다수 학생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흔히 사용하는 비속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예, 예. 비소사 있는 피사백과를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세 단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뇌는 받아들였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별다른 거부감 없이 욕을 사용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뜻을 알게 된 후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욕설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보여준 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봐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혐오스러웠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왜 이때까지 썼나 그런 것도 반성이 되고. 그래요. 흔히 듣고 사용하던 단어였지만 비속어만 유독 뇌가 크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뇌가 인지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어휘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미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스러운 의미가 떠오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뭐 저희 어릴 때도 사실 또래 집단끼리는 이렇게 욕이나 비속어 많이 섞어서 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걸 보면 스스로도 참 보기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뇌파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욕의 의미를 알고 나서 썼을 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예.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그 말을 쓰는 게 불편해지거든요. 예. 불편하면 그 불편한 거를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그 말을 쓰면 아, 내가 되게 불량해 보이겠다. 예. 그리고 되게 못나 보이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 조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러한 혐오감, 거부감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예. 특히 청소년들 경우에는 그 셀프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언어를 좀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원을 알려주는 거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실제로 이 방법이 다른 네. 심리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믿을만 하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예.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있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을 적에 그걸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또 문제 행동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적에 사고의 수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고치는 거죠. 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예. 바꾸면 네. 행동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요새 침을 잘 뱉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데나 침을 뱉던 친구가 누군가가 자기 거실에 침을 뱉는 거를 봤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게 되고 아 저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네. 그래서 자기 행동을 수정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중독인 친구가 이렇게 거북목을 하고 허리가 휘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예. 저렇게 이상하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좀 수정하게 되죠. 예. 거울을 보여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뜻이나 어원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네,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이 말의 어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하고 더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럴 있지 수도 있을 않을까 것 싶거든요.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극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예. 부작용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예. 일부 아이들은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되게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자극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고 네. 행동 수정에 목표를 둬야 초점을 둬야지 어떤 죄책감,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하면 곤란하고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작용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겠네요. 네. 예. 네. 자, 지금까지 아동심리학 백종화 박사님께 말씀 드렸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대화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일시적인 결과라도 시작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그냥 같이 다니다가 그 비속어가 딱 들리면 너 그거 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는 게 틀리니까 확실히 효과는 그래도 있었어요. 이처럼 자극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흡연율 감소를 있었습니다. 위한 포스터에서도 폐암 걸린 배를 직접 보여주거든요. 당신의 폐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어떤 그 우아한 비유보다도 당신의 폐는 이렇게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좀 강력하겠죠. 건강에 대한 위협의 메시지가 강한 금연 광고가 금연 의지를 다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교육을 하면 그 뒤에 아무 것을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예방주사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의미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혐오스럽게 들리게 되면 태도가 바뀐다고 봐야죠.